반갑습니다. 우한 폐렴의 공포 속에서도 이렇게 먼 길을 달려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행사들 다 취소되고 있고 요즘 심지어는 졸업식 이런 것도 MT 뭐 이런 거 지금 원래 2월 달이 졸업식 입학식의 MT 시즌인데 뭐 MT를 전부 봄으로 막 연기를 한다고 각종 전시회 그 외에 여러 자영업자분들이 요즘 되게 힘드시죠. 식당에 사람 없고 요즘 개봉한 영화는 망했어요. 뭐 거의 망했죠. 왜 하필은 우한 폐렴 때 개봉을 해가지고 자 그래도 마음을 비우니까 많이 오셔서 정말 즐겁습니다. 밤만 채워도 나는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일 거야 라고 했는데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요. 공개 강의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지난주에 공개 강의 첫 번째, 두 번째가 진행이 됐고요. 오늘은 공개 강의 세 번째, 네 번째 시간.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기초 튼튼반 사주명리학 처음부터 바닥을 훑으면서 공부해 보기 해서 기초 튼튼반 리와인드 2020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2017년 정유년에 기초 튼튼반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기초 튼튼반 3개월만 하고 끝내야지 했는데 기초 튼튼 시즌 1, 시즌 2, 시즌 3, 시즌 4 그래서 이제 시즌 3까지 했으면 다시 원래 내 전공인 기초로 가야지 했는데 저희 사부님이 기초 강의를 하시면서 어이구 아래로 못 내려오고 나 계속 위에서 놀아야 되겠구나. 저희 사부님이 이제 중고급 강의를 시작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는 다시 기초로 내려가도 되겠구나. 꼭 저 비행기로 치면 꼭 전투기라고 만약에 비유를 하면 사부님이 높은 고도에 가 계실 때 난 낮은 고도 지켜야 되고 사부님이 낮은 고도 지킬 때는 나 높은 고도가 있어야 되고 근데 사실 그 비행하기에는 낮은 고도가 참 저는 낮은 고도 체질이에요. 그동안 이 유튜브 명리학계에서 참 불리한 경쟁을 저는 하고 있었어. 맨날 중고급 강의만 해야 되니까 생초보 무슨 강의 막 이러면 사람들이 많이들 좋아할 텐데 명리 공부 어느 정도 한 사람만 제 강의 보세요. 그러면 이제 저의 장점인 쉽게 가르친다라는 게 좀 많이 희석이 돼서 좀 아쉬웠는데 이제 기초 튼튼 강의를 다시 들어갑니다.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사전 강의는 공개 강의로서 사주명리학에 접근하는 뭐 영화 맛보기, 뭐 명리 맛보기, 명리 오리엔테이션 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자, 지난주에 오신 분들이 별로 없고 지금 물이 싹 바뀌셨네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강의 잠깐만 뭐 설명하고 근데 이거 언제 설명해? 이거 유튜브에 풀 버전이 지난 1강, 2강이 공개 강의 1강, 2강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공개 강의 1강, 2강이 명리학적 내용보다는 사실 70~80%가 영성학적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부분인데 근데 저는 사실 명리 강의보다 영성학 강의할 때 더 신나요. 그래서 나는 명리 강의보다 영성학 강의의 조회수가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명리 강의에 영성학까지 하니까 명리 좋아하는 사람 중에 영성에도 관심 있는 사람으로 이게 한정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튜브에 명리학 강의를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나 언제 시집 가냐고, 나 언제 시집 가냐고, 나 언제 돈 버는데, 나 왜 태어났는지 관심 없다고, 나 언제 돈 버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제 강의는 맨날 뒷방으로 이렇게 밀려버리는 아쉬움이 있더군요. 자, 오늘은 세 번째 강의와 네 번째 강의는 조금 더 실체적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 많은 선인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대부분의 선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너를 비추어 주는 사람이다. 너의 거울이다 라는 뜻입니다. 너를 비춰주는 거울 같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이 설사 나를 괴롭히든 사람이든 설사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든 한번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그 영혼이 운명을 계획하고 왔다고 하면 영혼이 운명을 계획을 맞습니다. 운명은 결정된 겁니까? 아니요, 운명은 계획된 겁니다. 말장난입니까? 결정과 계획은 뭔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운명이 결정됐다라는 거는 왕우장상으로 운명을 설계했으면 그냥 닥치고 무조건 왕우장상 돼야 되는 게 운명이 결정된 것이고 운명이 계획됐다라는 것은
왕우장상의 길을 가기 위해, 그러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거치고 험난한 길을 가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왕우장상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경쟁률 심한 코스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한두 번 생에서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한번 가져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나왔다는 거는 대략적인 출연진들과 출연 인물들,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의 과정들이 대략적으로 굵직굵직하게는 결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뭐 플랜 A, 플랜 B, 플랜 C, 플랜 D 등등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걸 선택하면 플랜 B로 간다. 이 과정에서 이렇게 가면 이 과정 중에 플랜 B 중에서도 플랜 B로 간다. 플랜 B 중에서도 플랜 C로 간다.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세분화됩니다. 그렇게 보자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비난하거나 나와 적대적 포지션을 갖는 나의 상대자는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미리 만들어 놓겠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이미 여러분들이 선택해 가지고 온 겁니다. 요즘에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그중에 특히 남자들한테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야구 드라마가 있는데, 그 야구 드라마의 스토브 리그라는 한 야구 드라마에 보면 그 잘나고 핸섬한 그 남자 주인공이 뭐 좀 하겠다 그러면 꼭 재수없게 빈정대면서 태클을 거는 그 회사의 경영진 오너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좀 저 스토브리그의 주인공이 뭐 좀 하겠다 그러면 좀 밀어주지. 왜 저렇게 계속 태클을 걸고 앉았어? 왜 자꾸 태클을 걸어? 태클 좀 걸지 마. 그리고 요즘에 그 드라마에서는 상당 부분의 장면이 갈등 장면으로 그 악당하고 타협을 하거나 악당하고 쇼부를 걸고 있는. 그런데 문제는 무슨 일을 하려면 칼자루를 주인공이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돈줄을 쥐고 있는 그 경영주, 그 구단 경영주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 보니까 그 스토브 리그의 주인공, 단장 역할을 맡고 있는 남자 주인공은 어떻게든지 그 악당을 설득하고 넘어가요. 악당을 좁힐 수도 없고 어떻게든지 설득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근데 그 과정이 정말 흥미진진하면서 정말 놀라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안 가져보셨습니까? 그게 만약에 정말 리얼한 현실 드라마라고 한다면 그 주인공은 자신의 상대 역을 다 결정하고 온 겁니다. 뭐 정확히는 작가 머리에서 다 나온 건데 남자 주인공 이렇게 정하고 남자 주인공을 빛낼 수 있는 악역은 요런 재수없는 인간으로 딱 이렇게 돈만 많고 재수없는 짓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겠다. 뭐 이런 모습들 같은 거죠. 우리 인생에 나를 발전시키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런 사주에서 특히 사주의 월일지 충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내가 뭐 좀 하겠다 그러면 하지마 하는 존재를 대충 만들어 가지고 오신 겁니다. 내가 뭐 좀 하겠다 그러면은 사회에서 하지마 그러기만 할까요? 사회가 뭐 좀 하겠다 그러면 내가 하지마 하는, 네가 이기면 내가 죽는다, 내가 이기면 네가 죽는다 하는, 내가 너를 이겨서 올라가리라. 또 합의 관계로 돼 있다면 야 우리 적당히 반반씩 타협하자. 너 절반 얻고 나 절반 얻을게. 그 대신 너 절반 포기하고 나도 절반 양보할게. 발전의 속도로 보자면은 충관계가 이기면 대박 지면 쪽박 관계고, 합관계는 대체로 반반씩 타협해가지고 가는 거. 그러니까 정치로 치면 정의로운 주인공이 악한 정치인들과 적당히 타협해서 뭐 피난민 절반은 죽이고 절반은 살리자 뭐 이런 게 합관계라고 한다면, 충관계는 살면 다 살고 죽으면 다 죽는다 쇼부를 봐서 뭐 이런 관계. 근데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악이고 어느 게 참이고 어느 게 거짓이고 알기는 어렵습니다. 뭐 정확히는 다 경험해 봐야겠죠. 장단점이 있을 테니까. 오늘 세 번째 강의의 내용은, 주제는 이렇습니다. 운명이 계획되었다고? 운명이 계획되었단 말이지. 이제 우리는 그 명리계와 운명 추론계에서의 그 꼭 덤앤더머 같은 그 논란인 운명이 결정된 것입니까 아닙니까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운명은 계획되었다라고 하는 심플한 정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놓고 보자면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고난, 불행을 강요하고 있는 이 각종 요소들은 이미 내가 어느 정도 계획하고 온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저는 이 말을 즐겨 쓰는데, 신은 너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준다. 너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고난 준 거다. 왜? 그 고난 프로그램도 내가 짠 거니까.
라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강의는 운명이 계획되었다고 나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게 문제는 뭐냐면 알고 당하는 거하고 모르고 당하는 거가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당하는 거하고 모르고 당하는 거하고 뭐 어떤 느낌이냐면 꼬맹이가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아주 혼이 나고 있는데 꼬맹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혼이 나고 시련을 겪고 있는데 뭐 용돈 동결에다가 뭐 장난감 안 주고 컴퓨터 못 하게 하고 친구 못 만나게 하고 뭐 기타 등등 부모님한테 혼이 나고 있는 시련을 겪고 있는 이 아이의 머릿속에 근원적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질문? 과연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나를 미워하는 것일까? 지금 사랑해서 나 잘 되라고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내가 주소온 아이라는 그 옆 친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근데 가끔 명리가들 중에 꼭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 너 주소 왔기 때문에 맨날 혼나는 거야. 네 사주가 배려서 그 모양인 거야. 네 사주 배렸어. 뭐 결혼 못해. 결혼한 게 이상하네. 뭐 이런 식의. 그게 일종의 옆 친구가 비아냥거린 거죠. 야, 너 주소 왔어. 우리 형아가 그랬는데 너 주소 오는 거 봤다 그랬어. 뭐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삶의 강도가 좀 달라집니다. 삶의 강도가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지금 혼내고 있는 거다라고 한다면 견딜만 합니다. 그래, 내가 부모님께 믿음을 보여드리겠어. 뭐 이게 가능한데 보통은 부모님이 나를 미워해서 정말 내가 주소온 아이라서 그런 거라면 보통은 삐뚤어집니다. 보통 삐뚤어져요. 자, 여러분들도 삶의 고난을 겪을 때 이 삶의 고난이 나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한다면 힘들어도 좀 안 삐뚤어지거나 덜 삐뚤어지는데 이게 이상한 소리를 듣고 오면 너 배렸어. 너는 잘못 태어난 거야. 왜 이딴 사주를 갖고 왔어? 이제 이런 옆집 꼬맹이의 나보다 더 수준 떨어지는 꼬맹이의 조언을 듣고 나면 이제 삶이 지겹습니다. 아유, 죽어버리고 싶어. 다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다시 세팅해볼까. 쟤는 어떻게 나라를 구했나 보다. 전생에 난 나라를 얼마나 팔아먹었길래.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자해를 하는데 그러면 인생 더 힘들어집니다. 인생 더 힘들어져요. 그러면 이 고난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신이 운명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어 준 것은 그렇게 좌절하는 아이들한테 아니야, 신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부모가 너가 미워서 너가 주소온 아이라서 너를 혼내고 있는 게 아니야. 너를 사랑하니까 너 잘 되라고. 너가 이 경험도 필요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야. 저는 그래서 이 신이 운명학을 허락했다라고 생각해요.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술이 만악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술.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죠. 신은 왜 술을 허용했을까? 분명한 거는 술은 신한테서 나왔다는 게 거의 고래의 많은 신화를 살펴해 보면 신이 만들어준 어떤 윤활유다라는 게 나오는데 일종의 사람들을 신원에 빠지게 하는 이게 술 먹으면 확 또라이 되는 사람 많으니까 뭐 또 아닌 사람도 있지만 또 삶이 즐거워지기도 하지만 또라이로 만들어버리기도 해서 여차하면 실수를 만들어버리기도 하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술이 없는 세상을 만들면은 이 세상이 행복해질까? 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마피아가 가장 활개치던 시절이 언제냐 하면은 미국 마피아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은 술 못 먹게 하던 금주령 시절이에요. 자, 어쨌든 술도 신이 만들었다? 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하물며 술도 신이 만들었는데 우리 인생에 늘 해 뜨는 날만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술도 다 필요해서 신이 만들었고 이 운명 추론학이라는 뭐 동양에서는 대표적으로 명리학, 뭐 서양에서는 점성학, 그 대신 이제 그 외의 기타 등등으로 각종 점학, 약간 장르는 좀 다르지만 점학 계열들도 일종의 울고 있는 아이에게 너희 어머니가 너 주워 와서 지금 혼내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걸 말해주기 위한 다양한 신의 도구들이다 라는 측면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주 명리 공부 얼마나 해야 됩니까?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러는데 저기 공무원 되려면 엄청나게 힘든데 공무원 공부할 노력의 정말 10분의 1만 고시촌에 가서 머리 깎고 있을 필요도 없고 공무원 될 노력의 10분의 1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 부동산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 부동산 자격증 그거 진짜 어렵거든요. 그거 쉽게 따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데 쉽게 따는 그 1년 만에 딴 사람 천재들이에요. 그거 그 부동산 자격증 딸 노력에
가끔 뭐 명리 한자가 많아서 힘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부동산 자격증 시험 보세요. 그 죄다 한글 거의 없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는 말로 다 돼 있어요. 다 한자어야. 뭐 10분의 1만 공부하시면 현실 공무원이 아니라 하늘 공무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좋아. 현실 공무원 공부할 노력에 10분의 1만 하면 하늘 공무원이 돼서 울고 있는 아이를 위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니 얼마나 유리한 학문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주 명리학은 모든 개운이 되는 공부다. 모든 것에서 개운이 되는 공부다라고 저는 적극 권장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세 번째 시간하고 네 번째 시간은 실질적으로 그 사주에 대한 어떤 외면적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다만 이제 저는 좀 이런 걱정이 있죠. 공개 강의에 오시는 분들이 뭔가 이 공개 강의에 2시간을 딱 참여하고 나면은 바로 사주를 쓱쓱쓱 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이 학문이 또 너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보니까 일종의 맛보기를 보여드린다라는 개념으로 저와 함께 우리 사주 명리학 공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전 공부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앞전에 사전 공부 2편, 1편과 2편을 꼭 들으셔야 되니까 혹시 안 듣고 오신 분들은 나중에라도 유튜브로 지금 무료 풀 공개돼 있으니까 과정을 좀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이 공개 강의 3번과 공개 강의 4번이 좀 더 이해가 되시고 제가 강의하는 기초 튼튼반의 모든 과정들이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드라망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인드라망. 이 명리학 용어는 아니고 이제 불교 용어 또는 영성학 용어인데, 이 인드라망이라는 거는 내 마음의 연동 체계와 같은 겁니다. 뭐 지금 이 상황을 빌자면 이곳에서 지금 한 20여 분의 선생님들과 함께 강의를 하고 있죠. 우리의 인드라망 20개가 지금 서로를 거울처럼 반사하면서 울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세요. 제가 한 2, 3주 전에 그 손님한테 되게 혼났어요. 이제 공경에 처했는데 앞전 상담자하고 상담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 다음 상담자가 와서 한 15분 정도 기다리셨는데 그 15분 정도 기다리신 분이 막 밖에서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예약을 2시 반에 했으면 2시 반에 상담을 시작해야지. 지금 2시 45분이잖아. 하고 밖에서. 그래서 저희 샤이니 선생님한테 막 뭐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얼른 놀래서, 제가 상담한 지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사실 이게. 그래서 얼른 뛰쳐나갔습니다. 또 제가 가녀지동 아닙니까? 가녀지동. 가! 돈 줄게. 가! 하려고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참아야 하느니라. 그래서 아유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5분 내로 바로 상담 시작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원래 상담 끝나고 한 20분 쉬어야지 다음 상담할 수 있는데 뭐 지금 20분 쉬게 생겼어. 바로 그분 상담을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곰곰이 도대체 이게 웬 봉변인가. 어떻게 그분은 15분도 못 기다리고 화를 버럭버럭 내시는가. 아니 그러면 병원 가서 어디 진료받을 때 20분 늦으면 뭐 거기 의사 멱살 잡나 그런 거 아니잖아. 그래서 아무튼 저는 산에 가서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가끔 궁금한 게 많으면 산을 가면 다 가르쳐 주는데 산에 가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마 그 사람이 바로 너야 임마. 너한테 들어있는 정관이가 그날 현신화돼 가지고 사람으로 나타나 가지고 네 앞에 쓴 거야. 저한테 정관이 하나 있거든요. 정관이 좀 이렇게 떨어져서 제가 정관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 정관을 좋아하면은 제가 되게 좀 권위적이거나 약간 폼사일 수 있는데 뭐 정관이 좋아하면 좋은 거 쓰겠죠? 저는 여기 있는 2만 원짜리 이 손석희 시계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전 지금까지 2만 원 넘는 시계를 차본 적이 없으니까. 뭐 근데 제 관이 나타난 겁니다. 저의 관이 사람이 돼서 나타나서 약간 그 당시로서는 저는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럼 어떻게 그렇게, 원래 정관이 좀 깐깐해요. 원래 정관이. 이게 정관이 굳어버리면 그게 바로 꼰대입니다. 그래도 평관은 그래도 눈물이라도 흘려. 평관은 나이 먹고 드라마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정관은 원칙주의자거든요. 그리고 정관이 원칙주의는 아무도 그거 못 말려요. 다 맞는 소리니까. 평관의 원칙주의는 사실 말이 조금 안 될 수도 있거든. 근데 정관의 원칙주의는 맞아. 그 말이 맞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정관이에요. 근데 대신 잘못하면 피도 눈물도 없는 샤일록의 관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제 정관이 사람이 돼서 나타나서 저한테 제 거울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분의 성격이 바로 내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인데 내 마음 속의 마음이 사람이 돼서 지금 나타나셨구나. 어느 날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아주 돈 많은 부자분들을
뭐 몇십억 정도가 아니라 몇 천억에서 몇 조를 다루시는 분하고 상담을 할 때가 있는데 며칠 전에 다녀가신 분도 몇 조대를 다루시는 기업가를 만났는데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 마음속 인자에 몇 조 원대를 다루는 사람이 들어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현실화돼서 내 앞에 나와서 이번에 몇 조짜리 국가 프로젝트에 투자를 할까요 말까요를 지금 물어보고 계시구나. 나도 좀 단위가 좀 커졌구나. 단위가 좀 커졌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그쵸, 제 편제가 작동을 한 거죠. 제 편제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내 마음속 인자, 내 마음속 의식, 내 안에 수많은 수천, 수만, 수십, 수백, 수억 개, 수십 조개의 의식이 들어있는데 원래 인간의 세포는 60조개, 50조개라 그러죠. 쉽게 말해서 뭐 단순 계산을 해도 내 안에 50조개, 60조개의 의식이 들어있는 우리 인간은 의식의 복합체다라는 뜻이에요. 의식의 복합체. 그 수많은 의식들이 가끔 현신이 돼가지고 사람이 돼서 나타납니다. 지금 앞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제 마음속에 있는 명리를 좀 더 잘 공부해보고 싶어요 하는 마음들이 자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나타나신 거고 또 여러분 입장에서 저는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호신도사가 지금 호신도사가 저 앞에 나를 따라 해봐요. 너희들도 할 수 있어요. 나는 이미 됐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니까요. 해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호신도사가 지금 제 앞에 나와서 이 재롱을 떨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네. 내 마음속 인자에 무슨 진짜 존경하고 싶은 인자들을 막 활성화시키고 싶으면 막 이게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분들과 같이 좀 어울리는 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면 내 마음속에 있던 죽어있는 그 존경의 인자들이 막 살아나서 이제 활동을 하겠네요. 가끔 여러분들 보면은 연애 세포가 죽었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 아직 그 나이는 별로 없으시네. 네, 연애하실 나이들이 몇 분 빼고는 네 이제 좀 아니야. 원래 사람은 60대도 연애해요. 다 70대도 연애하고 20대 되면은 아유 30대들이 무슨 연애야 그러죠. 30대 되면 연애는 지금부터야 이런단 말이죠. 그럼 30대가 되면은 아유 40대들은 무슨 연애야 죽창밖에 아니거든. 40대가 되면 무슨 소리야 40대도 마음은 살아있어. 50대들이 주책이지 아니야. 50대들이 딱 되면은 이것들이 장난하나 50대도 사랑하거든. 근데 60대 어르신들은 뭐지? 아니 60대 되면 똑같은 소리를 또 하고 그래서 사람은 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 마음에 연애세포가 죽었어요. 라는 말은 연애할 기회가 자꾸 안 온다라는 뜻은 내 마음속에 정말 연애세포가 없는 거예요. 연애의식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의도적으로라도 연애가 펼쳐지는 곳에 가야 돼. 막 모텔 주변을 배회한다든가 좀 나이트클럽 주변을 좀 배회를 해본다든가 뭐죠 그게? 밤음사. 밤과 음악 사이 뭐 이런 데라도 좀 밤과 음악 사이는 나이 안 따져요. 네, 밤음사를 좀 밤에 다녀본다든가.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여러분이 밤음사에 딱 갔어. 혹시 여러분 밤음사라고 아세요? 밤과 음악 사이라고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네, 약간 복고풍 나이트클럽 같은 데인데 그 밤과 음악 사이에 딱 가면은 그 안에 대략 한 30대 평균 연령 30대 보통 40대도 있어요. 분들이 그곳에서 막 열심히 춤을 추면서 저희랑 함께 드셔보실래요? 하는 남자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저희랑 합석하실래요? 하는 아주 마음 설레게 하는 남자들이 우르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좀 앉아 있으면 내 마음의 연애세포들이 깨어납니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다가 진짜 나쁜 놈을 만나면 그 나쁜 놈 어디 딴 데서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여기서 튀어나온 거. 내가 저런 인자가 있었구나. 사기꾼을 만나서 몽땅 털리면 내 안에 저런 사기꾼 인자가 있어서 저렇게 현실이 돼서 지금 내 뒤통수를 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계속해서 그 사기꾼을 생각을 하면서 나도 그놈한테 복수할 거야. 그러면 내 마음속 사기꾼 인자는 더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이 사기꾼 의식이 계속 인구가 늘어나면 만나는 인간마다 다 사기꾼이고 다 나쁜 놈이고 다 남을 자꾸 도마에 올리면 나도 자꾸 도마에 올라가. 남을 자꾸 도마에 올려서 그 안악내 요즘 밤에 집에 잘 안 들어온대. 그러면 나도 어느 날 보면 구설수에 올라 있어. 그 작용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주를 분석한다는 것도요. 사주는 그 각각의 4개의 기둥이 벌이는 원맨쇼 같은 건데 이 사주의 에너지인 4개의 기둥 8글자는 모두 나란 말이죠. 나의 인자들이야. 근데 여기서 역할 맡아가지고 마치 모의 게임 같은 거를 하더라면 너는 적, 나는 우리 편. 마치 충으로 돼 있으면 너는 적, 나는 우리 편. 너는 임시적 해가지고 우리 한번 모의 게임 해보자라는 건데 우리 인간은 그거를 현실적 게임으로 살고 있는 거고 사주가 죄다 합으로 돼 있으면 우리 한번 뭉쳐보세, 종교 통합해보세, 우리가 모두 함께 살아보세, 어울려 살아보세라고 하는 시뮬레이션을 그 4개의 기둥, 8개의 에너지로 원맨쇼를 하고 있다.
모두 다 내 에너지인데, 내 에너지인데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명리학은 이거를 좀 더 깊게, 좀 더 넓게 생각을 해보면은 인생에 대한 인문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산에 갔는데 저도 마음속에 꼰대가 있어요. 정관 꼰대가 저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게다가 좀 무식상이다 보니까 정관 절대 안 건들거든요. 저는 정관을 왜 건드려? 그건 절대 안 건드리는 거야 하면서 그러다 보니 정관이 꼰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도저히 못하겠는 게 머릿속으로 하라고 그러면 못하겠는 게 뭐냐 그러면 제 유튜브 동영상에 악플 단 분들에게 악플을 다신 분들에게 내가 선풀을 남겨야 된다라고 여기서 가끔 소수 주장이 나오는데 내 그것만은 못하겠다. 나 이래봬도 간여지동이다. 내 절대 그거는 내 목에 칼을 대라. 나 그 짓은 못한다. 그런데 제가 이틀 전에 북한산을 딱 올라가서 어느 봉우리를 딱 지나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누가 뒤통수를 탁 치면서 야, 너 산 밑에 내려가거든. 당장 가서 선풀 달어. 제가 왜 선풀을 달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다 너야. 그것도 그 악플 다는 것도 다 너야. 너의 마음속에 남 잘 되는 거 목 보는 비꼬는 인자가 아직도 너한테 살아 있어가지고 너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 중인 거야. 널 자극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말 인터넷에 악플 하나도 안 달리시고 싫어요 절대 안 달리시는 선생님들 계세요. 정말 그분들은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진짜 그분들. 근데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악플의 인자가 남아있어서 동영상 딱 올라가면은 30분에서 1시간 내로 바로 싫어요 2개 올라가. 반드시 올라가. 다 보지도 않고 올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남의 강의를 보지도 않고 아이고 저딴 거 가지고 아이고 우스워. 뭐 이렇게 내가 한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나도 받고 있는 거야. 너도 한번 당해봐. 너도 한번 당해봐. 하고 저도 계속 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행인 것은 제 머릿속에서 막 쫙 하고 그렇구나. 그거 내가 단 거구나.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냐. 내가 달았다는 느낌이 팍 나오는 거야. 내가 달았다는 느낌이. 그래서 바로 북한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제 유튜브에 악플 단 거에다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더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부 선풀을 달았어요. 선풀을. 그 다음에 전에는 제 동영상에 댓글 달리면은 아우 귀찮아. 바빠. 내가 언제 이거 다 달고 있어. 지금 잠잘 시간도 없네. 그래서 요즘엔 이제 다 이제 너도 내가 무슨 말하면 남이 피드백 있기를 원하지. 근데 너는 왜 피드백 안 줘? 그러면서 피드백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사실 공부하면서 사람은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모습이다. 계속해서 알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운명이 계획되었다. 자, 이 내용을 해보죠. 이 얘기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세 번째 강의의 주제는 요겁니다. 내 사주 내가 알아보자. 내 사주 내가 알아보자. 남한테 계속 알아봐 달라고 한다는 것은 일종의 고기 잡아주세요. 고기 잡아주세요. 회도 떠주세요. 가시 많잖아. 기생충 골라주세요. 회 떠주세요. 입에 넣어주세요. 아 맛있다. 뭐 이런 건데 그래가지고 이게 방언지 인공산인지 자연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내 운명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는 단계가 오면 이게 중요한 단계인데 이거 되게 중요한 단계예요. 내 운명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는 단계가 왔다라는 것은 생쥐의 미로상자에서 열심히 실험을 당하고 있던 생쥐가 뭔가 이상하다. 내가 뭔가 실험을 당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어떤 미지의 존재가 나를 갖고 놀고 있는 것 같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자, 이 정도 단계에 온 생쥐, 어떤 생쥐죠? 훌륭한 생쥐. 깨달음의 문 앞에 와 있는 생쥐. 그렇죠? 깨달음의 퍼즐을 풀려고 이제 그것만 각성했다는 것도 대단한 거야. 뭔가 내가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운명적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뭔가 리모트 컨트롤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상경이 나오게 되면 사람들은 내 운명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대체로 잘 나가시는 분들은 궁금증 별로 없어요. 가다가 안 나가면은 나는 최선을 다했건만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뭐 이런 상황들. 내 운명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는 단계가 왔다. 그러면은 나를 힘들게 한 이유는 나를 이 운명의 궁금증 앞으로 갖다 놓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굴렸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이 궁금증을 가지고서도 계속 무시하고 계속 앞으로 가게 되면은 더 궁금해라 하면서 나를 계속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이 세상에 의미 없는 건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그럼 뭘 하게 되냐면 인성 쇼핑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명리업계에서는 이걸 보고 인성 쇼핑이라 그러는데, 무당 찾아가고 명리가 찾아가고 명리가 A, 명리가 B, 명리가 C, 명리가 D, 무당 1, 무당 2, 무당 3, 무당 4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돈을 듬뿍듬뿍 쓰면서 대한민국
무속산업계를 발전을 시키면서 열심히 인성 쇼핑, 지혜 쇼핑을 하고 다니십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업계가 10명한테 물어보면 10말이 달라. 말이 달라. 이거 다 사기꾼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해. 저는 그래서 당연히 말이 다를 수밖에 없죠. 각자 명리가들도 자기 필터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필터에 맞게 해석해 준 건데 다 자기 필터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 자기 필터의 한계를 벗어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거를 용납합니다. 각자 알아서 해석해라 하고 각자 필터에 따라 다른 말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각자 가치관에 따라서 다른 말이 나오는,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 5천만이 어떻게 똑같은 말을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각자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명리가들도 자기 필터에 따라 말을 합니다. 명리학은 결과를 맞추는 사지선다형 이사주 좋아요 나빠요를 맞추시오 이런 거 아닙니다. 이사주 좋은 거 나쁜 걸 어떻게 구별할 거야? 음식 사람들한테 먹으라고 해보면 어떤 사람은 이 음식 맛있어, 이 음식 맛없어, 이 음식 너무 좋아, 이게 다 호불호가 갈리는 것처럼요. 자, 그래서 인성 쇼핑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사주를 내가 알아보는 방법이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내 사주를 알면 삶의 지혜와 방향성을 알게 된다. 혹세무민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저는 모든 분들한테 자기 사주의 운명을 알기 위해서 사주 공부를 하십시오라고 권하는 건 아니에요. 가끔 어떤 분이 제 아들이, 제 딸이 지금 20대 초반인데 지금 학교를 안 가고 놀고 있는데 명리를 가르치면 어떨까요? 라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 그건 당사자가 명리를 배우고 싶다라는 강렬한 마음이 있을 때 와야지 어머니의 손 끌려가지고 명리 배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어릴 때 어머니 손 잡고 피아노 학원에 가서 피아노를 열심히 쳤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만 배워도 된다라고 한다면 평생 피아노를 안 쳐버리는, 아우 지겨워, 하기 싫은 피아노 괜히 했다 하면서 그 뒤로는 피아노를 아예 안 쳐버리거든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명리도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명리 공부는 머리에 절대 안 들어와요. 이건 하늘 공무원 공부인데 다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강렬한 열망이 있을 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다는 아니고 정말 강렬하게 내 운명을 알고 싶다. 그리고 현실적 요건을 어느 정도 갖췄다. 현실적 요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나고 또 공부를 해야만 하는 어떤 불가피한 일들이 생겼고 라고 한다면 공부를 하시는 걸 권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명리 공부를 하게 되면은 혹세무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혹세무민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불필요한 공포증에서 벗어납니다. 그 대한민국 경제계에 증권가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상승장입니까? 하락장입니까?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불확실성장입니다. 불확실성장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오를지 내릴지 모르겠어. 내리면 내리는 스탠드를 딱 취하면 되고 오르면 오르는 스탠드를 취하면 되는데 내릴지 오를지 모르면 그걸 가장 불안해합니다. 사람들은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알면 거기에 앞으로 잘 될 거야, 앞으로 안 될 거야, 그럼 무슨 대비를 해야 돼 아는데 오를지 내릴지 모르는 걸 가장 불확실성, 가장 두려워합니다. 앞에 귀신 나타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앞에 귀신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모르겠는데 나타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안 보이는 게 그게 더 무서운 거야. 그렇죠? 남자들도 반대로 뭐 예쁜 여자를 봤는데 뭐 보여주든 안 보여주든 해야지. 근데 보여줄 듯 말 듯 하면은 남자들이 막 속이 팍 터지듯이 막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혹세무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 이 생쥐의 미로상자 속의 생쥐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해보는 단계. 내가 뭔가 미로상자 속에 들어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 미로상자 속에 뭔가 규칙성이 있지 않을까? 그 규칙성을 한번 찾아볼까?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내 태어난 생년월일서부터 거기서 단서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사람의 어떤 운명의 바코드가 생년월일에만 있을까? 아니, 아마 모든 환경 속에 다 있을 거라, 삶의 모든 교훈 속에 모두 다 들어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람의 DNA가 머리카락에만 있을까? DNA 검사할 때 머리카락 뽑잖아요. 근데 DNA만 있나요? 아니에요. 모든 세포에 다 있어요. 사람의 모든 세포, 체세포, 쉽게 말해서 손톱, 발톱 세포까지도 굳은살에까지 다 DNA는 있어. 근데 채취하기 쉬우니까 머리카락을 뽑아서 이 아이가 친자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DNA 검사를 하듯이. 그러면 우리 인생의 바코드는 태어난 연월일시로만 알 수 있을까? 아니에요. 모든 살아가는 모습에서 그 흔적을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나와 있는 가장 그래도 좀 공신력 있는 방법이 사주명리학이다. 동양에서는 사주명리학, 서양에서는 점성학. 재밌는 건 점성학하고 사주명리학하고도 중간부터는 원리와 이론이 거의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동양에서는 현대화된 달력을 보고 있는 거고, 달력이 동양보다도 더 발달하지 못했던 저 서양에서는 달력이 아니라 아예 그냥 우주의 별자리를 보면서
그걸로 보는 방법, 그것만 다를 뿐이죠. 자, 그래서 내 영혼의 여정의 미션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삶이 훨씬 더 편안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왜 혼나고 있는지, 내가 왜 이 힘든 과정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된다면,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고 고3 생활을 겪고 있는 사람과 영문을 알고 고3 생활을 겪고 있는 사람의 차이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사람들이 보통 대학 가기 전에 고3 때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고3은 이렇게 보면 돼요. 고3 때 고생 많이 한 만큼 인생이 바뀐다. 고3 때 고생 많이 한 만큼 인생이 바뀐다. 그거를 깨닫는다면은 고3 때 누가 더 고생 많이 했나 뭐 이렇게 경쟁을 하겠죠. 뭐 먹을 거 안 먹고 친구 안 만나고 테레비 안 보고 내가 참고 금욕하고 책 보고 머리 싸매고 공부하고 모두가 이렇게 해서 고3 때 고생 많이 할수록 이후에 인생이 바뀐다는 걸 알면은 아마 사서 고생을 할 거야. 사서 고생을. 근데 내가 지금 고3의 단계라는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 환경이 날 꼼짝 못하게 하고 책상에 앉아있게 하고 잠도 못 자게 하고 놀러도 못 가게 하고 뭐 좀 일 좀 뭐 연애도 하려고 했더니만 못하게 하고 주변에서 태클 들어오고 공부만 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억압적 환경에 처하면 아 억울하다 탈출하고 싶다라는 환경이 나온다는 거죠. 즉 우리의 고생의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당당히 그래 공부하자. 내 나머지 인생을 잘 되기 위해선 오래 좀 이를 악물고 벗어나면 된다. 이런 거와 같습니다. 내 영혼의 여정의 미션을 알게 되면 유리합니다.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끌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혼이 자기가 짠 인생 계획을 확 헝클어뜨려 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헝클어뜨리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명한 선인들은 이런 얘기를 공동적으로 하셨습니다. 실패는 없다. 오직 배움만이 있을 뿐 실패도 귀중한 공부다. 제 블로그에 보면 여러 책들에서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좀 요 내용을 좀 이게 류시화 시인이 쓰신 엮으신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삶이 하나의 놀이라면 이것이 그 놀이의 규칙이다. 놀이의 규칙을 설명을 해주겠다. 당신에게는 육체가 주어질 것이다. 좋든 싫든 당신은 그 육체를 이번 생 동안 갖고 다니게 될 것이다. 당신은 삶이라는 학교에 등록할 것이다. 수업 시간이 하루 24시간인 학교에서 당신은 그 수업을 좋아할 수도 있고 쓸모없거나 어리석은 것이라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충분히 배우지 못하면 같은 수업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교훈을 얻지 못하면 같은 수업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그런 후에 다음 과정으로 나아갈 것이다. 당신이 살아있는 한 수업은 계속되리라. 당신은 경험을 통해 배우리라. 실패는 없다. 오직 배움만이 있을 뿐. 실패한 경험은 성공한 경험만큼 똑같이 중요한 과정이므로. 이것보다 더 나은 그곳은 없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당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어떤 삶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있다. 필요한 해답은 모두 자신 안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짜고 태어나는 순간 당신은 이 모든 규칙을 잊어먹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규칙을 잊어먹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하면서 살고 있다. 많은 성인들의 역할은 그렇게 나는 누구, 여긴 어디 하고 이렇게 태어나기 전에 브리핑 받은 내용을 까먹고 오메나 죽네, 오메나 힘드네. 왜 나 이렇게 살게 해놨어. 아무래도 사탄마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 보네. 사탄마귀는 누구인가. 이거를 찾는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성인들입니다. 많은 성인들은 그분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거죠. 또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학문을 신이 허락을 했는데 그게 저는 다양한 학문들이 있지만 실용학문 중에서는 이 명리학이 상당히 유용한 실용학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훌륭한 학문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당신은 이 모든 규칙을 잊어먹고 왔다. 제가 보통 새로운 산을 등산을 하기에 앞서서 보통 네이버로 등산로를 싹 검색을 해가지고 오늘 일정, 버스를 타고 몇 시까지 어디를 간 다음에 몇 시까지 어느 코스를 돌파해야 되고 어느 코스를 거쳐서 내려와야지 해지기 전까지 산에서 내려올 수 있는데 이거 실수했다가는 밤에 해가 져가지고 큰 고생을 할 것이다.
도중에 내려오면 곤란하다. 지금까지 이 등산 준비를 한 보람이 없다. 그러니 반드시 어느 코스까지 몇 시까지 올라가야 된다. 정 안 되겠으면 요 중간중간에 있는 대피소에서 도움을 받도록 하고 또 정 안 되겠으면 지나가는 등산객한테 물어보자. 정 안 되겠으면 혼자 가지 말고 여럿이 같이 가자. 이렇게 등산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는데 그리고 딱 등산로에 딱 도착을 하고 나면 어떻게 이 코스에서 오른쪽 가기로 했나 왼쪽 가기로 했나 기억이 안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정 안 되겠으면 산 중턱에서 길을 잊어버리게 되면 정 안 되겠으면 내가 한참 동안 헤매고 다니는 것 같아. 막 같은 길을 계속 돌고 있는 것 같은 뭐 불길한 예감이 들어. 그러면 정 안 되겠으면 치트키를 씁니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탁 꺼내가지고 다시 네이버를 접속을 해가지고 네이버의 지도를 꺼내서 내가 지금 맞게 가고 있나를 보고 있는데 참고로 이 PC용 지도하고 이 어플용 지도는 성능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이 PC용 지도는 정말 자세하게 나오는데 요만한 휴대폰에 있는 어플용 지도는 아무래도 그 성능이 자주 떨어집니다. 지도가 성능이. 그걸로 봐야 돼.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라도 보는 게 치트입니다. 치트. 대박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정 길을 잃고 힘들어서 안 되겠으면 주머니 속에 있는 휴대폰을 꺼내서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가지고 네이버 서버에 연결을 해서 내 등산로가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현재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일명 깨어난 사람들인데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몇십만 명에 한 명 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산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저 지금 무슨 능선을 가려고 했는데 무슨 봉우리 가려고 하는데 제가 가는 길이 맞습니까? 라고 하면 자기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그 사람의 등산로가 맞는지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몇십만 명에 한 명 정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의 길도 찾고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의 길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산속에서 스마트폰 꺼내서 네트워크 접속해가지고 지도 검색을 하는 것은 지금 현실에서는 쉬운데 이걸 영적으로 봤을 땐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 능력들이 다 퇴화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능력을 다시 찾아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뭐 한 몇만 명에 한 명, 몇천 명에 한 명, 다양한 능력으로 볼 수 있죠. 명리학은 이러한 학문이다라고 볼 수 있죠. 산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나 안 맞나. 그러면 나는 이쪽 봉우리로 올라가기로 계획한 영혼인가 저쪽 봉우리로 올라가기로 계획한 영혼인가 아니면 그 산 밑에서 다른 영혼들 안내해 주기 위한 영혼인가 아니면 산중턱에서 매점 열고 지나가는 그 영혼들한테 뭐 음식 팔기로 계획을 했던 것인가 이런 등등을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는 당신 정상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당신 여기 짱 받고 앉아서 저 가다가 다리 부러진 사람 저 돌봐주고 가서 허기진 사람들 먹을 거 주고 그러면서 푼돈 좀 챙겨 먹고 살아 이런 인생일 수도 있단 말이죠. 참고로 그 산장 뭐 펜션 모텔 이거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도통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영적 직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요. 특히 밥 해주기. 밥 해주는 건 정말 베푸는 직업입니다. 밥 해주는 건 정말 베푸는 직업. 식당업, 요식업 이런 게 등등도 그렇죠. 자, 이제 좀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명리학은 산 위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을 길 찾아주는 우선 나의 길을 찾고 타인의 길을 안내해주는 직업이다 라고 저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 직업이 아니더라도 괜찮은 취미가 될 수 있죠. 직업이라고 한다면 뭐 산악구조 요원 정도 될 텐데 그건 직업이죠. 근데 나도 취미로 산을 올라가고 있고 나도 건강을 위해서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길 안내를 해주는 것도 복 받는 일이겠죠. 보통 그런 사람들은 산 밑에 내려가면 막걸리 얻어먹습니다. 길을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산에 올라가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저기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온 것인지 산에 올라가는 척하고 밑에서 막걸리 먹으려고 온 것인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즐겁게 사는 거죠. 즐겁게 산행하는 거죠. 꼭 고행을 할 필요 있나? 자 그럼 이런 거 사주 공부 기간은 얼마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사주 공부 기간? 저는 대략적으로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빠른 분들은 이게 개인차가 있는데 빠른 분들은 6개월 만에 개업하시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 있습니다. 물론 6개월 만에 개업을 하면 생사람 좀 잡습니다. 하지만 생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속성 과정이 완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속성 과정으로 완성이 되면 생사람 잡은 구업을 다시 갚아야죠, 이제. 생사람 잡은 구업을. 그래서 저는 생사람 잡았다 싶으면 연락처 좀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그 사주 다시 풀고 전화해 주세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는 저는 1년 반에서 2년, 적당하게 간다면 2년 정도 보시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근데 이게 5년 넘어서까지 진도가 안 나가면,
좀 내 길이 아닌갑다라는, 이게 전문적으로 가는 길이 아닌갑다, 그냥 취미까지만 하라는 소린갑다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사주 공부 10년 해야 됩니다라는 말은 저는 다 생구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말 하지 말란 소리예요. 10년은 하지 말란 소리. 아니면 그냥 취미 활동으로, 취미도 괜찮죠. 취미 활동으로서. 하지만 전문적으로 명리를 배워서 사주가 눈에 척척척척 보이는 정도라고 한다면 정말 깨어있는 사람은 6개월. 저는 3개월 만에 명리 핵심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6개월. 평균적으로 1년 한 2개월, 1년 5개월 정도가 적정 숫자. 거의 모든 걸 삶을 포기하고 명리 공부에만 한다 그러면은 1년 내에 돌파가 되겠지만 생업을 가지면서 명리 공부를 한다. 아이도 키우고 남편도 돌보고 가정도 돌보면서 강아지도 키우고 하면서 하려면 한 1년 반 정도 걸리지 않겠는가. 좀 길어지면은 한 2년 반 정도 수준으로 저는 봅니다. 뭐 요거는 되게 민감한 내용인데 사주를 업으로 한다면 얼마나 버나. 이게 좀 재밌는 건데, 이게 재밌는 건데 사람들은 늘 내 수준에서 판단을 합니다. 내 수준에서 판단을. 그래서 내 수준에서 넘어서는 걸 보면은 저거 다 도둑놈, 사기꾼, 구라, 사기쳐서 돈 번 거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명리해가지고 얼마 이상 벌었다는 놈들은 다 거짓말하는 놈들이니까 그거 믿지 마라. 왜 그분은 명리를 해가지고 평생 그렇게 벌어본 적이 없으신 분이라 니들이 나보다 잘났을 리가 없는데 그 정도 돈을 벌었다는 건 분명히 사기를 쳤을 것이다. 뭐 이제 이런 논리로서 아니거든요. 근데 그건 그분의 능력인거든. 그분의 그릇이 요만하다 보니까 이 그릇 벗어나는 놈은 다 사기꾼일 것이다. 아니거든. 사기 안 치고도 그릇이 이만해질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커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쵸 무속업계에 계셨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저희 어머니의 수익을 보고 저는 자랐는데 돈을 버는구나 이렇게. 이제 저희 어머니 시대의 논리는 그래요. 저희 어머니는 야 깃발 걸고 한 자리에 오래 붙어 있으면 손님 오게 돼 있어. 한 자리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게으르지 말고 손님 한 명도 없더라도 계속 문 열고 있으면 입소문 나가지고 손님이 오실 거야. 이게 옛날 방식이죠. 맞아요. 뭐 이제 근면성실하게 일하면 식신생재적 방식인데 저희 어머니가 식신생재시니까. 근데 요즘 시대에 인터넷 유튜브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치트키가 생겼습니다. 인터넷 놀라운. 그래서 이제 길목 장사, 골목 장사, 어느 동네 길목 터줏대감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 공간, 시간에 자유롭게 전 세계의 모든 손님들을 전화, 뭐 하다못해 화상통신, 요즘엔 강의도 이제는 그 컴퓨터로 그 무슨 화상 강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예, 그런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계신 분이 한국에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한국에 있는 사람이 외국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유튜브라고 하는 좋은 요소를 통해서 나의 실력을 알리고 사람들에 대한 상담을 해주면서 이제 광역으로 할 수 있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오프라인 중심의 이제 자리 잘 지키고 있어야 돼라고 하는 수익 구조, 하루에 얼마씩 받았을 때 하루에 몇 명을 받으면 얼마겠구나라는 방식이 이제 초월을 하게 됩니다. 초월을 하게 되고요. 다음에 어떤 자신의 실력과 능력이 있어지면은 이제 명리상담업의 그 상담 비용도 이제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5,000원 받는 분도 있고 10,000원 분도 있고 20,000원 받는 분도 있고 50,000원 받는 분도 있고 100,000원 받는 분도 있고. 저는 원래 처음에 50,00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떤 분이 100,000원을 받더라고요. 근데 기량이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100,000원이야. 그래서 감사합니다. 에이, 나도 100,000원. 이제 이렇게 올렸는데 또 저희 서부당에서는 또 저희 사부님께서 닥치고 무조건 10만 원, 뭐 1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반역자로 간주한다. 해가지고 이제 알겠습니다. 사부님만 믿습니다. 하고 이제 10만 원으로 갔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 대신에 좀 프리미엄 상담을 추구한다라는 쪽으로 가면 되겠죠. 하지만 누구나 그 단계를 거쳐서 가죠. 지금은 조금 자신이 없으니까 적은 금액을 받을 거고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면 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거고. 근데 명리업계에서 이런 말이 있죠. 절대 공짜로 상담해 주는 건 삼가하라. 공짜로.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했어도 공짜로 대가를 받지 않으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돈 1,000원이라도 받아라. 그래야 내가 그 사람한테 해준 말이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되는 거니까요. 자, 사주를 업으로 한다면 얼마나 버나?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래도 직장인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고요. 수천만 원대의 수익을 올리시는 일단 명리업계에서 스타 됐다 그러면 수익 단위가 수천만 원대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직업들이 60이나 70이 되면은 이제 나이를 먹어서 몸이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하는데 이 명리 상담업이라는 거는 머리와 입만 살아 있으면 나이 90까지도 하실 수 있는 이제 평생 직업입니다. 게다가 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제 단순 반복형 직업들은 이제 거의 다 소멸이 될 텐데 이 상담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매우 유망 업종입니다. 물론 컴퓨터가 인공지능 AI가 대신 사람의 운을 봐주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사실 사주명리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주명리는 맞추기 게임이 아니라 인생 평론입니다. 인생 평론. 그러니까 답이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4차 산업혁명한테 컴퓨터한테 집니다. 답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데 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컴퓨터한테 안 집니다. 컴퓨터는 답이 없는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거든. 답이 없는데 뭐 어쩌라고 컴퓨터 보고 어쩌라는 거야 라는 요소와 같은데 사주 상담이라는 거는 인생에 대해서 평론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평론해 주는 그런 요소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도 아주 유망한 업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요소들입니다. 자, 이제 사전 공부 네 번째 시간으로 할 건데요. 네 번째 시간 내 운명의 계획을 어떻게 할 수 있나에서는 우리 구체적으로 요 사주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면서 같이 샘플들을 같이 좀 보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0분 있다 진행하겠습니다. 예.